제목 봄이의 숨. 그리고 우리가 배운 기다림. 그의 봄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캘린더는 분명 3월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민지의 마음에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듯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오랜 연인이었던 사람과도 우리 좀 쉬자라는 말로 관계가 끝났다. 퇴근 후 불이 꺼진 원룸에 들어오면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민지를 맞이했다.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무너뜨렸다. 그냥 살아는 있어야지. 그날도 그런 마음으로 민지는 집 근처 보호소의 문을 열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누군가를 입양할 용기까지는 없었다. 그저 따뜻한 생명체를 잠깐이라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보호소 안은 조용했다. 그때 가장 안쪽 케이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꺽꺽꺽. 마치 거위가 우는 것 같은, 그러나 너무 작아서 애처롭게 들리는 소리. 민지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작은 시추 한 마리가 있었다. 짧은 주둥이, 동그란 눈, 그리고 조금 과장되게 들썩이는 가슴. 얘가 왜 저래요? 직원이 말했다. 역재채기예요. 단두종 아이들한테 가끔 있어요. 놀라면 더 심해지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는 케이지 앞에 쪼그려 앉았다. 강아지는 숨을 쉬려고 애쓰다가 민지를 올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눈에는 공포보다 부탁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먼저 닿은 것처럼 강아지의 호흡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름은요? 아직 없어요. 민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봄이요. 이 아이한테는 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날 민지는 빈손으로 보호소에 들어왔다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숨 하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봄이는 조용한 강아지였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아침이면 민지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코로 숨을 훅 불어넣었고 낮에는 창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밤이 되면 민지의 발치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들었다. 특히 봄이는 사람의 감정에 유난히 민감했다. 민지가 한숨을 쉬면 봄이는 슬그머니 다가와 무릎 위에 턱을 얹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숨을 쉬었다. 하지만 가끔 정말 아무 예고 없이 봄이의 몸이 긴장하며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꺽꺽꺽. 민지는 처음엔 놀랐다. 숨이 막히는 건 아닐까? 이대로 멈추는 건 아닐까? 하지만 보호소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역재채기는 갑작스럽고 무의식적인 호흡 반사, 흥분, 온도 변화, 인두 자극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금방 괜찮아진다. 민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천천히. 나 여기 있어. 그럴 때마다 봄이의 호흡은 신기하게도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민지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나에게 돌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시간이 흐르며 봄이는 살이 오르고 눈빛이 밝아졌다. 산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름을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그리고 민지도 변했다. 집에 불을 켜는 이유가 생겼고 내일을 생각하는 이유가 생겼다. 문제는 그의 여름에 찾아왔다. 에어컨 바람과 뜨거운 바깥 공기를 오가던 어느 날 밤, 봄이의 역재채기가 평소보다 길어졌다. 꺽꺽꺽. 숨을 들이마시려 애쓰는 모습. 점점 불안해지는 눈. 민지의 손이 떨렸다. 이번엔 왜 안 멈추지? 봄이의 혀가 조금 파랗게 변하는 것 같았고 민지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너무 괴로워하면 코를 막고 입을 열어 구강 호흡을 유도하라고. 민지는 조심스럽게 봄이의 코를 막고 입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등을 쓰다듬었다. 제발 괜찮아져.
나 아직 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몇 초, 아니 몇 분처럼 느껴진 시간이 흐른 뒤 보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민지를 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아직. 나 여기 있어. 다음 날 민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수의사는 말했다. 역재채기 자체는 큰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자주 길게 반복되면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민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은 기쁨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무게를 동반한다는 걸. 민지는 생활을 바꿨다. 산책 시간은 조절했고 향수와 화학 제품을 멀리했다. 보미가 흥분하지 않도록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워졌다. 그 대신 보미는 더 많이 웃었다. 아니, 웃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민지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고 돌아온 밤이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보미가 다가와 민지의 손 위에 자신의 앞발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민지는 알았다. 아, 이 아이도 나를 붙잡고 있구나. 서로가 서로의 숨이 되어 버티고 있다는 걸. 보미는 여전히 가끔 역재채기를 한다. 하지만 민지는 이제 안다. 그건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함께 숨을 맞춰야 한다는 신호라는 걸.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저 곁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함께 버텨줄 뿐이다. 사랑이란 완벽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숨결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민지는 보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한다.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도 돼. 그리고 그 말은 사실 보미가 민지에게 먼저 가르쳐준 말이었다.